저희는 이제 증시의 조정을 활용해가지고 최근에 분명히 현금 소진을 시작했습니다. 예고를 했던 대로. 뭐 리가캔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등등 꽤나 장세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제 기본적인 전략으로 단기 매매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돌아갈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사고 싶은 종목이야 항상 있고 저희는 종목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현금 한번 확실하게 좀 소진을 합시다. 다음 주에는 신규 매집 종목 하나 진입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한미반도체, 네이버, ST팜, 리노공업 모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두었고 리가캔바이오는 전량 매도를 해서 확보한 현금이 지금 없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현금 이제 슬슬 씁시다. 물론 매수와 매도는 계속 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비중 태울 종목을 다음 주에 하나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다음 주 방송 중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리포트, 전략표, 매수 신호 함께 전달 드릴 거니까 미리 준비들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1월 14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1.65%, 나스닥 종합은 2.29%, S&P 500은 1.6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2%,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매우 부진한 하루였습니다. 어제자의 하락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셧다운도 종료가 됐는데 도대체 왜 빠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서대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셧다운은 종료가 된 게 맞아요. 셧다운은 종료가 되었지만 백악관의 발언들을 확인해보면 경제지표 발표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꽤나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0월 고용보고서를 예시로 꼽았었고요.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CPI도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CPI도 발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경제지표 발표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왜? 셧다운 기간 동안 집계가 정확하게 되지 못했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FOMC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의 경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첫 번째 우려,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축소될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작됩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리 동결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더불어서는 저번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됐었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CME 패드워치 또한 12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약 50%, 10% 넘게 떨궜다. 이 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하락은 이 세 가지의 순서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어가지고 네 번째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함께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던 원달러 환율에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 건 뭘까? 먼저 경제지표 발표가 안 될 수 있고 FOMC에서 연준이 무언가가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도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출렁임,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매수와 매도가 당분간 좀 힘겨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었어요.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투표를 하는 위원들 중에서 기존의 입장을 급하게 바꾸는 케이스는 아직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원래 매파적인 발언을 하던 사람이 계속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 건데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더 부각이 된 거라거나 원래 부각이 안 되던 인물의 발언이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부각이 된 거라거나 연준이라고 다 입장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대해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추가적인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금리 인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부각이 많이 될 겁니다. 항상 그렇게 시장은 흘러왔어요. 연준은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가면서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시장에서 자주 보였던 흐름이다 라고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의 결은 어떻냐?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 당연히 단기적인 출렁임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이건 원래도 저희가 열어두었던 결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단기 박스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박스를 살짝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상승장이 끝나는 징조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결이에요. 시기가 조금 땡겨지고 미뤄지고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해야 하는 결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옛날에 매매할 때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2월달, 3월달부터 관세 관련 그 악재를 가지고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빠질 때 저희가 왜 계속 매수했습니까? 결국 관세는 타개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을 가지고 증시가 올라갈 거다. 그렇기에 관세 관련 악재는 우리가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는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결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억들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매집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던 것이고, 그럼 이어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유동성이 꽤나 부족한 상황이라는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어요. 경기 둔화의 시그널도 분명히 확인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당장의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유동성 공급 방안을 분명하게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결일 겁니다. 하물며 이제 경제지표가 이어서 빠르게 나와준다고 하면, 더불어 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시장은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가파르게 올릴 것이에요. 올해 시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상승장 첫날은 절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없었어요. 악재만을 가지고 있다가 딱 한 끔만 비틀면서 시장이 강하게 급등했던 게 올해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상승장이 시작을 했어요. 항상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 안 한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자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만 보면 된다. 무언가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말 한마디에 우려감이 커진 상황인 거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항상 조정장 속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최근에 뭐 리가켄바이오, 미래에셋증권, 필옵틱스, 두산로보틱스 등등 모든 게 그랬어요. 조정이 있었기에 2연속, 3연속 음봉을 보고 그 다음 양봉에서 항상 들어갔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거 있냐?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제 4시 반, 그러니까 장 마감 시간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식간에 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동시효과상 급등이 확 나온 종목들도 꽤나 있어요. 많이들 이제 제가 좀 글들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만 아는 무언가가 떴다, 곧 공시 나온다, 막 이런 기대하며 설레하시는 분들 많던데,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제자의 수급은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 가장 클 거예요. 거의 100%에 육박할 겁니다. 이제 옵션이라는 거를 쉽게 생각한다면, 옵션이 뭐냐? 종목, 현물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가격에 살거나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옵션에 대한 만기일, 포지션이 청산되는 날이 어제였던 거고, 그 옵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수하면서 포지션을 청산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15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미리 사뒀어. 삼성전자가 지금 만기일에 10만 원이야. 그럼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옵션을 청산시킬 수 있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선물도 비슷한 구조고.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은 코스피는 매도했고요, 선물도 매도했고, 풋옵션은 매수했어요. 여기서 풋옵션이라는 거는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럼 이 조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유추해보면 시장 하락을 대비한, 혹은 시장 하락을 이용하는 꽤나 공격적인 포지션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한 달간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포지션을 세팅을 해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제 외국인의 1조 순매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하락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기계적인 매수라고 이해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제자의 수급에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최근 하락에 베팅했던 포지션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그러한 외국인이 오늘부터는 어떤 방향을 보이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 더불어 그들은 어떤 테마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가 오늘부터 다시 중요해진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11월 14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은 어제 실적을 공시했어요.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이 968억이 나왔고요. 원래 예상치는 934억이었어요. 일단 매출액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영업이익은 483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427억이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 폭이 훨씬 높았어요. 10%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419억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300억 중반대였습니다. 약 350억.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꽤나 괜찮게 한 20% 정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고 2분기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3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꽤나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 어제도 매수세가 나쁘지 않게 들어왔었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매수세가 좀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관점대로 일단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장세를 끝까지 이용하겠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종목이라고 하면 PSK 30%, GST 20%, 뭐 피롭틱스도 있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도 저희가 16%와 한미반도체도 16%에서 절반 정리를 했고 리노공업도 10%에서 절반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잔량만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반도체 장세를 끝까지 활용할 것이다, 이용해 먹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리노공업 무튼간에 슈팅 나와주죠.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 내에서 기존 빠르게 찍고 떨어졌던 그 부분에서 박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불확실성 중 하나인 실적이 잘 발표가 되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한번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9%, 10% 사이 수익군인 것 같은데 잘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증시의 조정을 활용해가지고 최근에 분명히 현금 소진을 시작했습니다. 예고를 했던 대로 뭐 리가켄바이오, 미래에셋증권 등등 꽤나 장세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제 기본적인 전략으로 단기 매매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돌아갈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사고 싶은 종목이 항상 있고 저희는 종목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현금 한번 확실하게 좀 소진을 합시다. 다음 주에는 신규 매집 종목 하나 진입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한미반도체, 네이버, ST팜, 리노공업 모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두었고 리가켄바이오는 전량 매도를 해서 확보한 현금이 지금 없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현금 이제 슬슬 씁시다. 물론 매수와 매도는 계속 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비중 태울 종목을 다음 주에 하나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다음 주 방송 중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리포트, 전략표, 매수신호 함께 전달 드릴 거니까 미리 준비들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주말들 잘 보내십시오. 안녕.